선생님 경희대 김수중입니다. 네, 네, 선생님 국경 선생님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강의 잘 들었고, 선생님 놀이플로우의 그 메커니즘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디스타 엠볼리제이션이나 또는 뭐 리퍼퓨전 또는 이스케미아 릴레이티드 인주어리가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아요. 또 다른 어나더 팩터가 있겠지만, 선생님 아마 그 글라이코프로테인 2B3 이니비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MI 세팅에서는 당연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인자지만 만약에 이게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한테서 뜻하지 않게 놀이플로우를 만났을 때도 GP2B3 이니비터의 롤이 충분할지, 물론 뭐 트럼보진의 포텐셜이 베이스를 깔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환자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는 또 어떤 질문을 해드립니다. 네,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 주셔서 제가 정답을 잘 말씀드리지는 어려울 것 같고,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테미 세팅이 아닌 컴플렉스 PCI, 칩 PCI에서 노리플로우 또는 슬로우 리플로우 페노메널을 만났을 때 우리가 GP2B3A 이니비터를 퍼스트 초이스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득보다 더 실이 많은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, 다만 이제 여러 연구를 보면 이 노리플로가 트랜지언트한 경우가 있고 퍼머넌트한 경우가 있는데, 퍼머넌트한 경우는 트랜지언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예후를 시사한다는 결과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어서 GP2B3A 이니비터 외에 다른 솔루션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시간을 가져봤는데, 우리가 원하는 TIMI3 플로우가 어카이드 안 된다면 환자의 금기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랩시시맙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ACS에서 랩트 메인에 가까운데 혈압이 낮다. 그러면은 그게 만일에 노리플러가 생기면은 환자를 잃는 경우가 한 두 번 경험해가지고요. 저는 진짜 그때는 하이 프레셔 참 조심하고 미리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아마 진행하는 그런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혹시? 네, 교수님 말씀대로 이 노리플로우라는 페노메논이 굉장히 흔히하고 오래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, 이 suggested risk factor라는 말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에스타블리시된 어떤 것이 정말 강한 하드한 리스크 팩터인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리플로우 또는 파셜리플로우 페노메논이 생겼는데 그 당시 환자 퍼퓨전이 낮다, 혈압이 잘 유지가 안 된다, 그거는 근데 그 이후에 퍼머넌트가 노리플로우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팩터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경우는 좀 더 얼럿하게 프리벤션 할 수 있는 메소드를 다 유지하고 필요하면 메카니컬 서큘레이션 서포트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시간상 다음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. 서정 교수님에 대해서 강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천성모병원 이동재입니다. 네, 질문 부탁드립니다. 예, 서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PCI 이제 혼자인지 이제 뭐 3년째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, 초반에 이제 와이어 관리를 잘 못하다가 디지털 퍼포를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. 저도 그때 이제 한 케이스에서 디지털 퍼포가 나오고 해결이 안 돼서 뭐 펫도 해보고 겔도 해보고 하다 결국 코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퍼포를 이제 막을 때 혹시 뭐 펫, 겔, 뭐 코일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걸 더 쓰는 게 좋겠다는 교수님만의 혹시 노하우나 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동 교수님. 뭐 문헌에는 자기 이제 오토로거스 페이스를 뽑아서 그러니까 임플란테이션 해주는 게 가장 피지올로직하고 안전하다 하는데, 실제로 해보면 이게 레디오 누센트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건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코일 엠볼리제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이제 그 스케마에 보여드렸듯이 베슬 자체가 큰 부분에서 했다면 그라프트 스텐트를 하겠지만은 브랜치나 디스탈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엠볼리제이션이 가장 선생님한테는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디지털 엠볼리제이션의 코일들이 많이 지금 상품화되어 있어서 그게 손쉽게 틀 거고, 아까 말씀드린 뭐 오톨로스 팻 같은 경우는 참 이상적이긴 한데, 이게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참 힘들고 이게 라디오 루센트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저도 경험이 짧고 저는 이렇게 별로 재미로 그러니까 이득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셀 사이즈 큰 곳이라면은 그래프트 스탠드 낮지만 디스탈 브랜치나 디스탈 쪽에는 현실적으로는
지금 코일 엠볼리제이션으로 충분히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가 이제 그 퍼포레이션은 제가 그 모든 분의 퍼포레이션을 제가 많이 간접적으로 보는데요. 이게 퍼포레이션의 가장 큰 코먼 팩터가 뭐였냐면 투 사이즈 스탠터 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2.75인데 3.5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고, 두 번째는 서컴플렉스에서 특히 이제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거의 백발백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퍼포를 막는 경우는 특히 서컴플렉스에서는 스탠트 사이즈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마 일상 필드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지만 아닌가, 그런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양정훈 교수님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. 예, 중앙대 원호연입니다. 그 샥을 동반한 뭐 PCI에서는 당연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옵션은 에크모 서포티드 PCI가 될 텐데요. 그거 말고 이제 칩, 특히 하이리스크 페이션트,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임펠라를 당연히 넣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베일러블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서포트 혹은 뭐 어떻게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지, 뭐 예를 들면 IABP를 넣는다 혹은 에크모를 뭐 프라이밍을 미리 해놓고 다 준비한다, 뭐 이런 옵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계속 고민하는 그런 토픽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LV 이젝션 프랙션이 30% 미만이고 그런 상황에서 멀티버스리고 뭐 이제 뭐 레프트맨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난 이머전트 세팅에서는 어떤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다른 문헌들 보면 그런 이제 리전 이제 캐릭터리스틱 더하기 히모다이나믹의 어떤 마커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, 이런 엑스퍼트들의 의견들이 많고요. 그런 거에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리를 하면서 LV 엔드 다이스 프레셔를 바로 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LV 엔드 다이스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프로시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죠. 그래서 LVDP 정도를 재보는 방법. 또 하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난 이머전시 세팅이면은 라이트 하트 캐슬을 해서 히모다이나믹 데이터를 좀 얻어서 웨지 프레셔나 카디악 아웃풋을 그 리전 서브셋을 통합시키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,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좀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좀 쫓겨서 이번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. 그 좋은 강의해 주신 네 분 연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